반갑습니다. 설계쌤입니다. 네, 저희 오늘은 챕터 8, 체결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체결 요소가 뭐냐? 네, 저희 무언가를 조립하거나 결합할 때, 그때 쓰는 요소들을 통칭해서 불러주는데요. 자, 밑에 보시면은 저에게 친숙한 이런 나사, 볼트, 너트, 용접,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통틀어서 체결 요소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 옆에 보시면은 키, 핀,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네, 이 친구들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나사입니다. 네, 나사 옆에 별 3개 붙어 있죠?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나사는 저에게 좀 친숙한 요소입니다. 네, 주변을 둘러보시면은 나사가 아마 몇 개 정도 보이실 것 같은데, 대부분의 나사는 저희가 부품을 죄거나 부품을 조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어떻게 결합을 할 때 쓰는 요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사는요, 다른 용도로도 쓰는데 힘을 전달할 때도 씁니다. 네, 그럼 어떻게 힘을 전달할까? 이거는 뒤에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네, 일단 기본적인 요소들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다음으로 대량 생산, 호환성,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는 나사가 지금처럼 일정한 규격으로 뽑아내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었다고 되어 있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고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그냥 그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 부분은 이런 크기의 어떤 나사를 쓰고 싶다 하면은 그거를 자체 제작을 해서 이렇게 조립을 하는 그런 개념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불편한 일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나사가 없어지면은 그 동일한 나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든지 그런 불편함들이 많았었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서 규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 맘대로 나사를 어떻게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규격으로 만들어져서 그것들을 대량 생산해서 쓰고 있고 호환성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아래로 한번 내려볼까요? 네, 보시면 나사의 명칭들에 대해서 나와 있죠. 특히 여기 윗부분에 나와 있는 이 그림에 있는 명칭들은 확실히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들은 확실하게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하나씩 일단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보시면 일단 수나사와 암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수나사, 암나사. 저희 일반적으로 수나사는 볼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암나사는 수나사가 결합될 수 있는 너트 같은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나사는 이렇게 나사와 결합될 수 있도록 나사 구멍이 있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구분한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아셔야 될 거는, 자, 여기 지금 나사를 옆에서 바라본 형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나사를 옆에서 바라봤을 때, 자, 여기부터 이렇게 뾰족뾰족합니다. 자, 이 뾰족한 부분을 저희가 나사산이라고 불러요. 네, 저희 산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한 것처럼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나사산이라고 불러주는데, 산이 있으니까 꼭대기가 있고, 그리고 가장 아랫부분이 있겠죠. 자, 이 꼭대기 부분을 저희가 봉우리, 산봉우리 혹은 마루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가장 아랫부분, 여기가 골이 되는 거예요. 골밑 혹은 골, 이렇게 불러줍니다. 산이 있고요, 꼭대기가 있고 가장 낮은 쪽,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꼭대기는 마루 혹은 봉우리, 아래쪽은 골 혹은 골밑, 자, 이렇게 부른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오셔서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골지름이라고 있죠. 일단 지름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이 나사의 어떤 지름을 얘기하는 거라고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부분의 지름을 얘기하는 거냐, 이 골과 골을 이어서 지름값을 측정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골과 골의 이어진 지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저희 골 얘기했으니까 바깥쪽도 나와야겠죠. 자, 여기 바깥쪽 마루와 마루가 이어져서 지름이 나옵니다. 자, 이게 바깥 지름이 되겠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나사 크기를 얘기할 때 나중에 보시겠지만 M20, 자, 이게 미터 나사 20짜리 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때 여기 뒷부분 20, 기계제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단위는 밀리미터가 되겠죠. 자, 그럼 이게 무슨 20mm냐? 자, 나사의 바깥 지름이 20mm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바깥 지름을 나사를 부를 때 쓰는 값이라고 해서 뒤에서 나올 테지만 호칭 지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지칭하는 지름값이다. 그래서 호칭 지름이 이제 바깥 지름 값을 부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골지름과 바깥 지름 사이에 유효지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효지름은 뭐냐? 저희가 볼트와 너트가 있으니까 볼트와 너트가 결합이 될 수도 있겠죠. 그 결합이 됐을 때
볼트와 너트가 실제 맞닿아서 결합되는 그 위치를 저희가 가상으로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값을 유효지름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유효지름은 저희가 계산을 해서도 구할 수 있긴 한데 그거는 저희 뒷부분에서 한번 다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의미만 일단 알고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나사산 각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나사산의 각도. 자, 이 산의 각도도 저희가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규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규격 값들 중에서 이제 골라 쓰게 되는데, 자, 여기 각도도 저희가 지칭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이 피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피치는 뭐냐? 자, 여기 저희 봉우리 있었죠. 자, 봉우리가 여러 개네요. 자, 앞에 또 있을 수 있고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봉우리들 간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의 거리, 혹은 골과 골 사이의 거리. 저희가 이걸 피치라고 합니다. 이 피치 값이 다르면은 나사가 결합이 될 수가 없어요. 호칭지름만 같다고 해서 결합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피치 값이 같아야지 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밑에 있는 거랑 좀 구분을 해서 봐주셔야 되는데, 자, 보시죠. 피치, 나사산과 나사산 사이의 거리. 근데 어떤 거리? 축방향 거리. 축방향이 이쪽 방향이 되겠죠. 길이 방향. 자, 그 밑에 보시면 리드라는 게 있습니다. 리드는요, 나사를 한 바퀴를 돌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나사를 한 바퀴 돌리면 여러분, 나사는 돌리면은 조여지거나 나사를 조인 것의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은 풀리게 되겠죠. 조여지고 풀려진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때 한 바퀴를 돌렸을 때 나사가 조여지거나 풀리는 거리는 일정해요. 그 일정한 값이 뭐냐? 자, 피치 값과 연관이 있습니다. 저희 보시면은 여기 산에서 산부터 산까지의 거리가 피치라고 했었죠. 한 바퀴 돌리면 딱 이 산과 산 사이의 거리만큼 이동합니다. 산과 산 사이의 거리만큼. 자, 그러니까 즉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하실 건 나사를 한 바퀴 돌리면 피치 값만큼 전진하거나 후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피치 값이라는 것의 의미는 완전히 달랐었죠. 피치는 단순히 나사산과 나사산 사이의 축방향 거리를 나타내는 용어였습니다. 피치의 뜻은 이거예요. 근데 단지 나사를 회전했을 때 전진하거나 후진하는 거리가 피치 값과 동일했을 뿐이죠. 그러면은 그 전진하거나 후진하는 거리는 뭐라고 부르냐? 저희 리드라고 부릅니다. 리드. 자, 그러니까 피치는 곧 리드가 될 수 있겠죠. 뭐가? 값이. 그렇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른 녀석들입니다. 네, 의미는 완전히 다르고 값은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항상 같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나사를 좀 더 배우다 보면은 한 줄 나사, 두 줄 나사, 세 줄 나사 이런 게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한 줄 나사일 때만 피치 값과 리드 값이 같아요. 두 줄, 세 줄 이런 나사로 가게 되면은 두 줄이면 두 배, 세 줄이면 세 배,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렸을 때 나아가는 값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데요. 그 관계를 저희가 공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리드 L은 피치 값과 같다. 언제? n이 1일 때는. 1 곱하기 피치면은 피치죠? 그때 n 줄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줄일 때는 리드는 피치 값이 되는 거겠죠. 두 줄일 때는 피치 값과 리드 값은 달라지는 겁니다. 리드가 피치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요. 여기서 값은 동일할 수 있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다라는 거 생각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 값이 같은 것도 항상 같은 게 아니라 한 줄 나사일 때만 같다. 이걸 명확히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오시면은 와, 명칭이 굉장히 많죠. 네, 이거를 처음부터 다 외워야지 하고 이렇게 너무 달려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들 먼저 보신 다음에 나중에 하나씩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저희 봤던 거 있죠. 수나사, 앞나사. 수나사가 볼트, 앞나사가 너트를 예시로 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오른 나사랑 왼 나사 한번 봐볼까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오른 나사. 저희 오른쪽, 왼쪽 아시죠? 나사를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조여지고요. 나사를 반대 방향, 즉 왼쪽으로 돌렸을 때 풀리는 나사가 오른 나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오른 나사를 사용하고 있죠. 자, 왼 나사는 뭐냐? 반대입니다. 왼쪽으로 해야 조여지고요.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풀리는 나사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오른 나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사에다가 방향을 표시하지 않았으면 오른 나사인 겁니다.
대신 웬나사일 때는 무조건 나사에 이거 웬나사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한 줄 나사. 방금 설명드렸었죠. 한 줄. 나사가 한 줄일 때는 뭐랑 뭐가 같다? 리드는 곧 피치다. n이 1이니까요. 자, 나사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 나사산 있죠. 그게 한 줄로 이렇게 쭉 감겨 있으면 한 줄 나사고, 두 줄로 감겨 있으면 두 줄 나사, 세 줄로 감겨 있으면 세 줄 나사입니다. 두 줄이나 세 줄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두 줄 나사, 세 줄 나사, 네 줄, 뭐 이런 것들을 다중 나사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다라고 먼저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플랭크. 네,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것 같고요. 산봉우리, 네, 아까 마루라고도 했었죠. 네, 말씀드렸고, 골 및 골이라고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사산 각도. 네, 아까 나사산 각도도 저희 잠깐 봤었고요. 플랭크가 이제 나사산과 나사홈에 연결되는 그 면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 면들의 각도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효지름, 호칭지름, 골지름 말씀드렸었죠. 네, 특히 여기에서 저희 호칭지름, 바깥지름을 나타내는데, 앞나사의 경우는 앞나사의 바깥지름이나 골지름이라기보다 앞나사에 맞는 수나사의 바깥지름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용어들 정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처음부터 완벽하게 외운다 보다 계속해서 익숙해져 가겠다.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정의를 아시기보다 어느 부분을 어떻게 지칭하는지 거기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